이제 뭐 신당도 만들어지고 이쪽 저쪽으로 가고 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최근에 관심을 모은 사람이 2명 있습니다. 신당으로 갈까 생각했던 사람 2명의 거취인데요. 한 명은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나는 국민의힘에 남겠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떠나기로 할 것 같은 사람이 남아서 저건 뭐지 하고 궁금한 사람이 한 명 있고 또 한 명이 바로 이은주 전 의원입니다. 이은주 전 의원은 좀 당적이 좀 그동안 많이 바뀌었죠. 여기저기 바뀌었는데 얼마 전에만 해도 이준석 대표랑 같이 뭐 토크 콘서트 한다고 막 돌아다녀서 같이 신당을 할 모양이다라고 했는데 느닷없이 민주당에 복당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저건 했는데 이은주 전 의원이 민주당에 들어가니까 민주당 내에서 야, 저 아무나 봤냐. 얼마나 우리를 많이 비판했는데 특히 문재인은 최순실보다 더 못하다 막 이런 이야기 했던 사람 아니냐. 근데 어떻게 봤느냐. 주로 이제 친문계 쪽에서 반발이 심한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저 오라고 그런 겁니까? 그거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오라고 그런 거 아니고 본인이 오겠다고 해서 그렇게 온 겁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거 한번 짧게 다뤄보지요. 홍익표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볼까요? 지금 당내 문제인데요. 이현주 전 의원 복당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내에서 좀 논란이 있던데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약간 오해가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도 이게 이제 어떤 다른 지인을 통해서 이현주 의원 쪽이 대표가 전화를 해주면 아마 복당을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고 대표가 전화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후 관계가 좀 바뀐 거죠. 그러면 사실상 이현주 의원 측에서 먼저 사인을 보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대표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예. 그리고 자기가 많은 분들이 오해가 있는 것처럼 어떤 것도 약속한 게 없다. 이현주 의원에게 그냥 뭐 복당하겠다면 복당을 하겠다 이런 거였고 사실 그 최고위원회에서 그 말씀을 했을 때 최고위원들 거의 전원이 약간은 좀 술렁했어요. 그 이현주 의원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대표께서 그냥 복당하고 나는 그 공천이고 어떤 약속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복당을 하겠다면 복당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 그랬고 그래서 저도 복당 자체를까지 막을 필요는 있겠느냐. 그러나 좀 더 선당후사하는 모습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대표님도 그렇죠. 그렇게 같이 얘기를 나눈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복당 여부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죠. 그러니까 아직 복당은 안 한 거네요. 복당 안 했어요. 이제 복당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치 이재명 대표가 우리 당으로 와주세요라고 한 것처럼 알려졌다 이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민주당 복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전화가 와서 복당을 권유하길래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정도를 이야기를 했는데 딴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했다고 하니까 마치 이번 총선에도 내보낼 것처럼 삐친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홍익표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이재명 대표는 아마 지금 민주당 소속 의원들 중에서 아마 이현주 의원하고 친한 분들이 아마 당으로 돌아오고 싶다 합니다. 그래서 한번 대표님 전화를 한번 해보시죠. 이래서 아마 전화를 했던 것 같고 거기서 복당할 생각이 있으면 오세요. 그 정도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현주 의원의 과거 발언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지요. 민주당이었다가 국민의힘 갔다가 또 이제 다시 민주당으로 온다고 하니까 그것만이 아니고 그 전에 옮겼던 당들 제가 정리를 해놓겠는데 어디 가버려? 막 많아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죠. 그랬는데 옛날에 했던 발언들 몇 가지를 한번 좀 들어보시죠. 왜 그러는지. 문재인 정부가 다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을 방조하고 저는 반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무능과 안보 불안에 대해서 밤잠을 못 이루시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재인 대통령의 아집과 오만함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타살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들이라든지 기업인들 부르는 것 자체 굉장히
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부인이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최순실이 아니면 뭡니까? 자신이 바로 지금 김정숙 여사가 최순실이 돼가고 있어요. 아주 그냥 대놓고 합니다. 자, 이제 저런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도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을 저렇게 비판했던 김정숙 여사를 매도했던 사람을 다시 받을 수 있단 말이냐 하는 의견이 있고, 그래도 요즘에는 윤석열 대통령 비판 많이 하지 않느냐, 함께 힘을 좀 모아야 될 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혁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조가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변통이라는 말. 변통. 예, 수시변역. 그러니까 이제 주역에서 핵심이 이제 수시변역인데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 그래서 변통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이 가장 중요하나 그러나 좀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약간의 변화, 변통 이런 것도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이현주 의원의 민주당 복당 문제는 좀 변통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 1930년에도 신간회가 만들어지면서 좌우합작했거든요. 그때 당시 좌와 우가 이거는 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도저히 얼굴 맞대고 살지 않았었거든요. 그 유명한 청산리 전투 김자진 장군 저격한 살해범이 당시 좌익이었거든요. 우리 민족이 했던 일들입니다. 그럴 정도로다가 이 좌우의 대립이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독립이라는 걸 위해서 신간회를 만들면서 좌우합작을 했어요. 저는 이런 역사적인 측면에서의 변통을 보면서 오늘 그 이현주 의원의 복당 문제는 좀 거시적 측면과 윤석열 정부를 갖다가 무능과 폭정을 이제 견제하고 막는, 오히려 또 이걸 이제 더 이상 있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역사적 어떤 당위성들을 보자면은 이현주 의원의 복당 문제는 좀 큰 틀에서 좀 받아들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말씀할까요? 변통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현주 의원의 그동안의 정치 행태는요, 사자성어로 이야기하면 감탄고토라고 생각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민주당이 있으면서 왜 탈당했느냐, 소위 말해서 이제 친문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그다음 공천이 지금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떠났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떻게 갔습니까? 결국 거쳐해서 국민의힘으로 가서 지난 총선 때 어디 나왔나요? 부산에 나왔잖아요. 근데 본인이 가고 싶었던 부산 영도였어요. 자신이 고향이고 영도 가서 아마 됐을 거예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도권에서 의원을 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 해서 어디를 붙였냐? 박재호 의원이 있는 남구 을에다 붙였어요. 그 진짜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그 뒤에 아마 소송도 상당히 진행되고 상당히 그 후유증이 컸어요. 그러고 난 뒤에 뭐 했죠? 부산시장 보궐선거 나갔어요. 거기서 또 뭐 윤석열 보수의 같이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유전사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해요. 만약에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나서 요직 하나 줬으면 저랬을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은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니, 두 분이 너무 첨예하게 갈리니까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번 이준석 효과, 그다음에 용해인 효과, 이현주 효과를 생각해 보면요, 결국은 민주당이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대가 부르는 거는 결국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건데, 제도권 내에서 그걸 보여주지 못하니까 지금 이현주 의원이 복당 문제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이현주 전 의원의 복당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그리고 복당을 하려고 했으면 이현주 의원이 경솔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이제 당대표랑 통화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쓰면서 논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정성호 의원이 자기가 이제 중간에서 다 매개 역할을 했다,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홍익표 의원이 또 선후 관계가 바뀌었다. 또 친문 세력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 사람은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복당은 쉽지 않을 것이다. 아까 우리 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나 공천을 안 주면 복당은 본인 스스로가 안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져요. 예. 예. 정치인들한테 참 요구되는 덕목 가운데 하나가 언행일치죠. 말과 행동이 좀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